12월 8일 오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 오찬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띠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 일방적 주장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단언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혐의 없다라고 미리 결론 내리면 대통령이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뿐만 아니라 결론까지 내려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사무실 청와대에서 만든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한 일방적인 주장은 지금 대한민국 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이번 오찬 회동은 여당 의원 60여 명을 불러 입막음시키고 검찰의 수사 지침을 하달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심을 전해야 할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청와대 코드 맞추기에 애를 쓰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각하라는 표현이 이완구 원내대표의 입에서 세 차례 나온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랫기관입니까?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린 집권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오늘 회동이 무차별적인 정쟁으로 혼란스러운 형국에서 중심을 잡기 위한 자리였던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국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브리핑하며 청와대의 지침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정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혼란스러운 형국을 만든 주체가 야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만든 혼란이고 정쟁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일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 법체계를 흔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이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이는 꼭두가시가 아닙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 방향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적 의혹, 진상규명에 새누리당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거짓말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밝혀야 합니다.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이번 사건에 대해 그 사실 여부를 시시비비를 국회 운영위에서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지난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윤회 씨와의 마지막 만남이 접촉이 2003년인지 2004년인지라고 대답했지만 정윤회 씨에 의해 지난 4월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의 국회 발언이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정호선 비서관의 팩트는 0%다라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증언에 책임있는 국회에서 발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봉근 비서관의 청와대 파견 경찰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법률상 증언 의무가 부여된 국회에서 문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즉각 답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를 출석시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사자방 국정조사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지난 금요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적 의혹과 여러가지 국회 기능에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이 요구드립니다. 사자방 국정조사 개최 요구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76%가 사자방 국정조사에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통해 정기국회 후 사자방 국정조사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모두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는 어떠한 조건도 전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범죄적 행위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자 진상규명의 대상입니다. 빗길은 없다는 말씀 재차 3차 말씀드리며 사자방 국정조사의 시행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야 정부뿐만 아니라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된 후 각자의 안을 제시하고 토론한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의 안을 만들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연금 개혁안은 꽃피는 춘 3월이 되면 충분히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추계도 없이 안을 던지고 받으라고 외치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내년 4월 임시국회 이전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자방 국정조사의 시행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엮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결단을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경남 진주 의료원은 폐쇄됐고 때문에 많은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진주 의료원 재개원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감사 등에서의 답변을 뒤집고 기어이 경남도청 서부청사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의료 영유아를 적극 주장하는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전 회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더니 영리병원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도 생략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회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의료영유아 정책을 꼼꼼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화요일에는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질병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 의료 기반 구축 사업으로 개인정보의 불법 관리와 상업적 이용에 대한 위험성이 이번 검찰 수사로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료 영유아가 국가적 명운이 달린 국책 사업입니까? 의료는 거래의 대상이거나 상업의 대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가 전제되어야 의료산업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합니다. 진주의료원 사태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추가 후속 대책에 소극적이면서 심지어 거짓말까지 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 영유아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 강화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